아직은 노후화도 좀 덜 맞춰져 있고 네. 주민 동의도 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가지고 네. 그 기운을 타고 시세의 오름세를 탄 다음에 빠져나오려고 했다가 네. 딱 보기 좋게 물려버렸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초기 재개발 투자자 여러분들. 더 이상 뭐 걱정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잠 못 주무신다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 고민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 채널 인사부터 잠깐 하고 시작할게요. 저희 채널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졌는지, 댓글 다시는 분 중에서 이제 너 그 투기 조장하지 말고 너 그냥 열심히 노가다나 하고 살지 왜 건전하지 않는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이 집 사는데 집값 올려가지고 지금 못 사게 하냐 이런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또 그 댓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뭐 글을 달지 않았어요. 네. 달지 않았는데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는 이 투자가 굉장히 쉬워 보이냐, 네가 한번 해봐라. 네. 어려운 투자인데 남이 하는 일 이렇게 샘내지 말고, 돈 벌었다고 샘내지 말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의정부에서 2배로 튕겨먹기라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서 직접 사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입으로만 떠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자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실전 투자자가 돼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또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를 함께 느끼고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직접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체험담을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있었는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네, 저는 동산이형 유튜브 부동산 채널의 명품 조언 역할을 이제부터 담당하게 된 민위원이라고 합니다. 민위원님. 예. 이름은 위원이네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이 부동산 관련 방송을 진행할 때 적재적소에 제가 명품 조언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함께 성장하는 채널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끔은 이제 불인이로서 네. 정말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질문을 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 가끔은 또 제가 또 일일이 알아보지 못했던 정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셨으면 합니다. 그럼 말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그 댓글 다신 분께서는 어쨌든 이제 한마디 다셨다가 네. 또 많은 분들이 네가 해봐라, 뭐가 이렇게 잘못됐냐, 의정부가 서민 아파트들이 많은 곳인데 왜 거기 가격을 올리냐고 좋은 얘기 해주셨더니 또 저희 또 애청자분들께서는 또 아니 서민 집값을 올려주는 좋은 일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글을 다느냐, 그럼 서민 아파트는 이제 그 영영 집값이 오르면 안 되는 거냐, 강남 집값만 올려야 되는 거냐, 이런 걸로 막 싸움이 났더라고요, 댓글로. 네. 네. 그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들으면서 더 좋은 어떤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했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노가다나 해라. 노가다.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은 또 시청자 의견을 잘 들어주는 채널이다 보니까 노가다 정말 해볼 생각이 생겼어요. 직접 가서 네. 발로 뛰면서 하신다라는 거죠? 네, 직접 제가 그 건설 기술, 예. 건설 기술 노가다, 일용직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고 또 그 일용직들이나 건설 기술을 쓰시는 분들의 어떤 그 페이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전 좀 알아보고 네. 저도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이제 생업으로 그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일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동산이 형 채널은 동산이 형께서 부동산 그 정보만 관련된 부분만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하고 발로 뛰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까지도 낱낱이 알려드리는 참 좋은 채널인 것 같네요. 근데 그 분의 이야기만 듣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초기 재개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초기 재개발 투자를 이곳저곳을 하고 많이 알아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운이 좋은 곳이 있었는데 네. 그곳에 좀
다량의 어떤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네. 매입했던 이유가 사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투자업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물량까지 확보해서 좀 많이 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버페이스가 걸려가지고 네. 몇 개 더 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샀던 이유는, 이게 왜 부동산의 재개발, 재건축은, 온전한 입주권을 가진, 그 권리가 되면, 네.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입주권이라는 것은 이제 한 구역당, 재개발, 한 구역당 물건 하나가 입주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건의 주인이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하나만 온전한 권리를 갖게 돼요.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돼요. 1세대당 한 개의 물건만 허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네. 그거가 이제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네. 그 권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 지정 전에 팔고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요즘 한참 기운이 좋은 초기 재개발 투자하는 그 지역이 아직은 노후화도 좀 덜 받쳐져 있고 네. 주민 동의도 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가지고 네. 그 기운을 타고 시세의 오름세를 탄 다음에 빠져나오려고 했다가 네. 딱 보기 좋게 물려버렸습니다. 이게 남이 좀 물리고 안 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좋아하시면 돼요. 딱 물렸습니다. 딱 물렸어. 지켜보니까 나쁜 인간은 없다는 거,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딱 물려가지고 안타깝게도 이번 이사 대책으로 그 시간부터 매매를 하게 되는 것들은 새로운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죠. 마치 지구 지정 효과가 온 것은 아닌가라는 공포심이 저도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1세대로 돼 있는 거, 법인 하나로 돼 있는 거, 네. 세대라는 거는 개인인 거고, 그렇죠. 법인도 해당 사항이 있어요. 법인도 하나의 새 아파트 거리를 줘요. 네. 주는데, 나머지는 이제 좀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매로 내놔야 되나 하고 이제 부동산을 살펴봤습니다. 네.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 금매들이 나오고 있냐는 질의는 많았대요. 질의는 많았는데, 문의는 많았는데, 그죠? 실제적으로 금매가 막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소문도 많았대요. 네. 옛날에 상가격보다 훨씬 더 다운해서 네. 싸게 파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많았대요. 소문은. 이사 대책 나온 이후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럼 내가 그 금액에 살게요. 내가 이제 전화 연락들을 해놨어요. 네. 없어요. 그렇죠. 거래가 아직 끊겼다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또 그렇게 그런 물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실수를 했잖아요. 네.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시간 동안에 팔고 나와서, 좀 이렇게 기분 좋은 영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부동산 몇 번이라도 투자 더 해본 선배랄까? 좀 뭐, 리드를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랄까? 이런 입장에서 영상을 찍어 왔었었는데, 좀,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 또, 아주 솔직히 말하면, 원금을 확보하려면 제가 노가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갑작스럽게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 때문에 한마디로 앉아서 당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게 바로 동산이 형 채널에서 목적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현 대책,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반성의 의미로 한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조금이라도 돈 더 벌려고 아니면 좀 덜 쓰려고 인테리어 비용을 좀 아껴야 되겠어요. 네. 이쁜 물건을 만들어야지 제값을 못 받더라도 덜 손해보고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거 하면서 시청자분의 댓글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어떻게 노가다를 하면 좀 수월하게 하는지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쓰고 인테리어 하는지 현 건설 산업에 도움이 되는 건설 산업 인력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 한동안 좀 만들어 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콘텐츠가 되겠네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결국은 이제 제가 입주권이 한 세대당 또는 법인 하나당 하나씩 나오는데 좀
오버해서 몇 개 더 산 거잖아요. 근데 네. 산 거 어떡하겠어. 이걸 뭐 가장 그냥 현명하게 행동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내가 결국 이 정부에게 구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관습상 보시면 정비 사업이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이게 온전한 권리인지를 판단해 주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갑자기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법을 위반된 사람들이 어떤 유예 기간을 줘야 되는 것은 없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구제 방법이 없는지 많은 변호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뭐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 된다는 쪽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네.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상황에 뭐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함께 모여서 이 변호사 분들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네. 그 다주택자들이 그 공시지가로 헐값에 넘기는 일이 없이 네. 일정 부분의 가격을 확보하고 팔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이번에 이사대책에 대한 그 문제점을 좀 파악해보자는 그 경제 변호사 협회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이사대책을 도와주는 변호사들 찾아보십시오. 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좀 함께 도와달라고 좀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있죠. 네, 그렇죠. 구제받지 못한다면 사실 이제 뭐 청산당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의 강제 수용이나 마찬가지죠. 어. 지금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2월 4일 대책 발표일 이후에 신규 주택 혹은 토지를 매입한 그 사람들한테는 모두 현금 청산으로 재산을 정리해준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어요. 이게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냐면요. 일단은 아직 예정지, 사업 예정지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실거주 목적으로 2월 4일 이후에 그 해당 지역에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차후에 여기가 개발 사업지로 될 경우에는 이거는 뭐 완전히 현금 청산으로 입주권을 바라고 샀는데 새 아파트가 되는 권리를 나한테 주세요. 네. 나도 그걸 바랍니다 하고 샀는데 안 돼. 그냥 너 그냥 돈 줄게. 네. 근데 돈도 시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공시지가가 뭐 그 시세 뭐 절반 가격 3분의 한 절반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줄 테니까 나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입주권을 받느냐 아니면 현금 청산을 할 것이냐 선택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 이번 이사 대책은 입주권은 아예 못 받고 현금으로만 청산하라고 하니 그 개인의 선택에 대한 제한을 둔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거기다가 실제로 그 해당 지역에는 매수가 끊겨버리게 되잖아요. 매수가 끊겨버리게 되니까 실제로 내가 타 지역에 가서 살기 위한 어떤 집 주인들이 현재 그 지역에 자신의 집을 팔지 못하는 그야말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나서 상당히 논란이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논란이 될 만하네. 그렇죠. 그죠? 완전 논란이 될 만하네. 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은 혹시 왜 신도시 개발할 때 보면은 수용 방식을 택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막 산업혁명하면서 막 도시화 시킬 때 말 안 되니까 수용 방식 이런 것들을 어떤 법제화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돈도 조금 주고 내보내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지난주에 도시에서 하였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이런 것들 나중에 청산할 때 차라리 좋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기간이 걸리면 네. 시세는 오를 거고 공시지가도 오를 거고 그러면 시세대로 반영한다든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입장에서 적게 주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막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보는 것들이 초기 재개발 투자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거에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청산됐던 분들의
그 가치가 얼마큼 됐는지 또 그거를 그 대항했을 때 좀 더 받았는지 그렇다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좀 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미니언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네. 조사해서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지금 현실적으로 약간 유예 기간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네. 그 우선 공급권 부여 및 현금 청산 그 기준 시점을 2월 4일 대책 발표일이 아닌 이후에 차후에 예정지구 고시일 그 지역이 공공개발을 할 것이다. 예정 지역 고시가 되는 그 날짜 혹은 정비계획 변경 제한 시점, 그 시점으로 현금 청산 시점을 좀 늦춰준다라면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구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는 됩니다. 이런 말들을 정부에서 듣고 좀 반영을 해줘야 될 텐데 참 고민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왜 이 매매를 못하게 이 2월 4일 이후로 네. 패닉 바잉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갖고 네. 패닉 거래 절벽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들은 다주택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디서? 초기 재개발 투자 지역에서.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가 다주택자들이 해야 할 일, 걱정하는 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 초기 재개발 투자 지역에서 1주택자가 과연 걱정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못 판다는 거예요, 1번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졌다고 했나요? 그 거래 절벽을 만들었으니까. 거래 절벽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거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본인이 정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뭐 직장을 옮겨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판다는 거예요. 거래가 안 일어나. 아니 지금 팔면 2월 4일 이후에 팔면은 현금 청산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본인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1주택자, 해당 지역 1주택자는 참 그야말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가 되는 헌법 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가 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헌법 14조 역시 법률 공부하시고 법대 나오신 분이나 뭐가 다르네요. 아니, 앞에 좀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패닉 바잉이라는 용어가 그 정말 막 갑자기 많은 뭐 거래가 일어나고 매수자가 생겼었는데 이제는 패닉 거래 절벽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방금 만들었습니다. 네. 요게 시장에 위축을 주었는가, 네. 과연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가격에 안정을 주었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적으로 금매가 나왔다고 했는데 금매가 없더라니까요. 그렇죠. 없고 또 사시는 분도 없는 건 맞아요. 네. 사시는 분도 없는 건 맞아요. 현장 필드에서 정말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나 봐요. 아니 봐봐요. 네. 그 지금 정부가 말씀하시는 재개발 사업이 네. 잘 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겠다. 실제 공부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그렇죠? 가격을 잡겠다 했어요. 근데 지금 정작 그 대상지들은 거래가 위축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 현실이죠. 그래서 일어난 현실이 뭐죠? 이미 그렇지 않은 재개발이 되지 않은 기존의 재건축 시장, 네. 기존의 재개발 시장, 네. 신규 아파트 시장, 네. 기존 아파트 시장의 가격을 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풍선 효과가 나타났어요. 네네. 그러면 그 초기 재개발 시장에 있는 투자자분들, 저처럼 뭐 몇 개의 주택을 산 사람들은 좀 몇 개는 내놔야겠죠. 서로 뭐 이렇게 뭐 얻는 게 있으면 뺏기는 게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한 가구, 한 세대에 한 주택 또는 한 법인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가격을 다운해서 내놓는다고 생각이 드세요? 안 내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안 내놔. 그럼 왜 내놔? 뭐 굳이 뭐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어쨌든 지금 옆에 있는 아파트도 오르고 옆에 있는 재개발이 다 오르니까 이것도 오를 거야. 나는 부동산 불패를 믿어. 이렇게 해서 안 내놓을 거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공공 재개발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라는 그 의견이 나오겠죠, 그분들한테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뭔가 좀 시장에 그 좋은 효과를 줘야 되는데 좋은 효과도 안 되고 욕만 많이 드시고 계시고 그렇죠. 바가지로 해버리겠어. 먹고 있죠. 나 힘들고 지금 뭐 그 색깔 바꾸시는 분들도 막 많이 생겼다 그래. 이번에 이사 대책으로 오히려 너무한다 이러면서 색깔을 막 바꾼대요. 못 입는 색깔을. 산다는 게 그런 거다. 장난 아니야, 인마. 정책 색깔을 우리가 갖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정말 중립을 유지하라고 많은 노력을 내가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정책은 정말
확고하게 돌아설 수 있을 만큼의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좋은 효과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치적인 접근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치 접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제 22년 5월까지 임기시고 네. 변창훈 장관님은 이번에 국토부 장관 대신 변창훈 장관님은 한 1년이 채 남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번 정권과 함께 수명을 다하겠죠. 근데 변창훈 장관 사실 이제 김수현 님하고 네. 님하고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함께 그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초석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네, 변창흠 장관. 14년도에 SH 사장 하셨고 19년도에 LH 사장이 그러니까 도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 딱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준비 못한 법안이 나와가지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욕을 좀 드시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지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내 재산이 달렸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현 정부가 남은 1년 기간에 그냥 그 단다리 끝처럼 막 던진 거 아닌가. 네. 본인들의 어떤 정당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막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 대책만 발표를 해야지 실제적인 구체화된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현 정권의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과연 이사 부동산 이 정책이 얼마만큼 이 추진을 가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 네. 내가 그러면 5년 안에 완성하겠다, 뭐 8년 안에 완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놔야지 5년 안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물건을 내놓는다는 거는 이제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에. 자, 보세요. 지금 재개발 사업이요. 조합원 수보다 분양 세대가, 만들어지는 세대수가 많아지면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용적률이 좋은 높아지니까. 데 투자해라. 또는 대지 지분이 많은 데 투자해라. 이런 의미는 세대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업성이 좋아요. 그럼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현장이 태반이에요. 이 사업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결국은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서로의 의견 조율이거든요. 그렇죠. 의견 조율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이 지경에 의견 조율이 잘 될까요?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년 동안에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믿고 내 집을 내놨어요. 네. 내 집을 지금 시세로 내놨어. 근데 옆집에 아파트는 막 지금 날아가고 있어, 가격이. 옆에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은 가격이 막 날아가고 있어, 올라갔어요. 5년 동안 나도 언젠가는 새 아파트가 돼서 저런 가격을 받을 거야 했는데,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정권이 끝나고. 현실적으로 정권이 두 번 가진 않아요. 이번에 끝나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10년에 한 번씩 뒤바뀌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게 6년이라고 쳐. 6년 후에, 지금 1년 남고 5년을 더 한다고 쳐. 6년이 되면은, 최장기 6년이 되면은, 나는 그냥 그러면, 내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6년 전 시세로 받을 가능성도 높죠. 그게 말이 되냐고. 황당한 거죠. 황당한 말이 거죠. 돼요. 아니, 의견 조율이 가능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쉽지 않아요. 특히나 공공 직영 시행 방식의 정책을 이용해야 되는 지역일수록 네. 제가 볼 때는 더 힘들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믿고 내 재산을 내놓는다? 모두가 함께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그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이제 67개 지구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광진구의 중곡 아파트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광진구 중곡 아파트가 이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이사 대책 이후 발표 이후에 그 공공 정비 직접 정비 시행 방식을 어려워 말도 어려워 새로 만들어가지고 적극 검토를 했는데 한마디로 LH, SH에서
시행시용 다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 광진 중고아파트 주민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응답자 136명 전원이 공공직접 시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 전원이 왜냐? 아파트 매수세가 끊기면 시세가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누가 이거를 동의를 하겠습니까? 공공직접 시행 그 사업을 현실에서도 최근에 예를 들어서도 이 공공직접 시행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수 지배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치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네.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그 문정부의 가장 지지층이 되는 두텁은 지지층은 서민이라고 봐요. 그렇죠. 서민이라고. 사실 이제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도 뉴스에서 얘기를 해요. 부자보다는 서민이 문재인 정부의 튼튼한 지지층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 서민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많을까요? 서민이 갖고 있는 다세대 빌라 뭐 이런 게 많을까요? 서민들의 주 거주는 거의 빌라 다세대가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피해 부동산은 빌라예요. 이게 뭐 재개발이 되고 안 되고도 지금 상관없어. 네네. 빌라 전체가 지금 거래가 잘 안 돼요. 네. 역세권에 있다는 이유만은 오히려 또 거래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죠. 아직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역세권에 있는 빌라는 안 되는 상태가 됐고 공공 재개발도 뭐 그 소급해서 적용한 것 때문에 그렇죠. 9월달로 향후 9월달로 적용한 것 때문에 빌라는 안 돼요. 안 되는 상태들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담이니까 너무 열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서민을 빈민화 만들어가지고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해서 혹시 그 지지층을 더 확고히 하려는 그건 너무 좀 혼날라나? 아니, 어쨌든 간에 농담입니다. 정말 농담이니까 믿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훌륭한 튼튼한 지지층이 조금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님이신 변 장관님도 이에 대한 반영을 해서 나의 어떤 그 지지층들, 나의 팬들에게 좀 더 뭔가를 주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빌라를 좀 더 살리지 않을까. 네. 또는 초기 재개발 지역에 이제 그 서민들, 이 빈민화 되는 걸 막아가지고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정책이 조금 뭔가 수정이 돼서 그렇죠. 반드시 나와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이사 대책에 나는 피해자가 되진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네.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혹시 흑성뉴타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흑성뉴타운 정말 오랫동안 진행됐던 사업지예요. 네. 그 중간에 일부 구역들은 다 지정 해제가 돼버렸고요. 네. 또는 해제됐는데 다시 또 지정해달라고 막 노력들을 하기도 했어요. 네. 자, 이건 뭐냐면요. 경제적 접근을 해보자. 시장이 좋을 때는요. 네. 재개발이 잘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잖아요. 코로나 위기인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고 유동성, 돈이 막 시중에 풀렸어요. 그죠? 풀렸는데 이 풀린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뭐 주식이다, 뭐 금이다, 금이다, 뭐 달러도 부동산이다, 많이 또는 가고. 뭐 원자재다, 네. 기름이다. 어쨌든 재화 가치가 평생 가는, 영원히 가는 그런 자산으로 지금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몰려가고 있잖아요. 몰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 풀린 돈 때문에 잘못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 불황이 와요. 네. 경제 불황이 와. 그러면 저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항상 변곡점을 가져요. 막 오르다가. 네. 변곡점을 갖는 포인트가 언제냐면 국내 경기 불황. 그게 IMF 같은 거예요. 네. 또는 2012년, 13년도에 뭐 유럽발 금융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불황. 네. 또는 우리나라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리먼 브라더스의 이제 그렇죠. 전 세계의 미국발 경제 위기가 왔죠. 그렇죠. 경제 공황이 왔을 때, 국제 경제 공황이 왔을 때 전국점 가격이 떨어져요. 네. 왜냐면 부동산도 경제의 하나의 어떤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축이죠. 경제가 뭐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경제적 접근으로 봤을 때 이 이사 대책의 수혜를 입은 재개발 지역들 2, 3년 동안은 지금 풀린 돈이 확 문제가 되면은 전체 다 어떻게든 나라가 버틸 거예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네. 지금 풀린 돈을 버텨야지만 살아나니까. 그렇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죠. 미국이 1등인데 그냥 그렇게 지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봐야죠. 네. 재개발 시장도 경제 불황이 2, 3년 후에 온다면 망가진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지금 나온 그 이사 대책에 해당되는 공공 직접 시행 방식 또는 공공 재개발 방식 이런 그 사업 시행 방식이 주택 공급을 위해서 마련해서 갔어요. 네. 가다가 3년 후에 경제 불황이 왔어. 네.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벌렸는데 우리 재산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그거 말씀했죠. 다른 곳들은 3년 동안에 막 그 풍선 효과로 가격이 막 올랐다고 칠게요. 근데 우리는 유동성 앞에 무용지물이 된 내 재산을 국가에게 맡기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안 된 거잖아.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 그러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나라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국토부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나라가 무너지는데 무슨 지금 부동산 살릴 때가 아니고 먹고 살기 바쁜데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그렇죠.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접근을 했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좀 이 정책의 시행이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인다. 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너무 불안하게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 접근은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회적 접근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접근이라고 표현한 게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부동산이고 내 집인데 나라가 시키는 대로 과연 다 해야 되는가? 네.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라에서 아무리 공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고 할지언정 나는 내 마누라가 좋고 사랑하는 내 마누라, 사랑하는 내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미안한데 요거 좀 먹더라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재산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안 따라가겠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네. 봤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법률 자문을 받고 변호사분들을 만나보고 정책을 낸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또 같은 의견을 가진 같은 입장인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네. 마음을 맞추어 입을 맞춰 한 소리로 원하는 바를 이야기해야지 정부가 알고 나라가 알고 국민이 모두 알아서 어떤 누군가의 일방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권 침해적인 부분을 보면은 내가 2월 4일 이후에 구입한 그 주택이 향후에 정말 그 공공개발 예정지로 확정이 되면은 그렇다면 너 그거 모르고 산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가 공공개발 지역으로 지구로 지정될지 모르고 샀는데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현금 청산으로밖에 이제 재산을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게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2월 4일부로 소급 적용이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은 그 있잖아요. 위헌 법률 심판이든 뭐 위헌 소송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영상을 만든 사람이 그 정책의 심각한 피해다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좀 편파적으로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끔 또 좋은 정책이 나오면 나를 위해 준 정책이 나오면 또 거기에 맞게 굉장히 응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느 편에 서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느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한테
좋지 않은 정책을 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니까 좀 그 부분은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부가 저는 이거만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누누이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파란색인 것도 아니고 빨간색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충분히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잘 못 보는 것 같은 게 우리가 먹고 자고 할 집은 뭐 있다고 봐요. 네. 모자라지 않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폭등 시장을 불러오는 건 아닌데 네. 진정한 수요는 지금 투자자층도 수요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실거주자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실거주자만이 수요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자도 수요자예요. 수요자거든요. 하나죠. 그러니까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자도 당연히 수요자가 될 수 있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은 수요 공급의 원칙을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그게 원천적으로 이렇게 힘든 서울 도시에서 네. 대한민국 전체에서 옛날에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도시로 올라왔다가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도시로 올라오고는 이런 트렌드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네. 얼마나 힘들어. 네. 지방에 살아봤더니 도둑도 많이 들고 혼자 사는 게 불편하고 뭐 하니까 다시 도시로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때 과연 수요자를 잡는 투자처는 부동산 주택의 공급일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는요 투자자는 돈이 되면 움직여요.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부동산 말고 주식 말고 정말 우리가 그 건전한 어떤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장사도 안 되고 일자리도 없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정부 말 듣고 우리가 열심히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 투자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지만 못 본 분들은 안타깝지 않나요?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 근본적인 공급이 해결되는 거야. 투자처를 새로 마련해 주세요. 그게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아시고 정책을 펼쳐 나가신다면 정말 칭찬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 주식이나 부동산에 집중해서 이제 투자처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투자 그런 시장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 저부터도 네. 그런 썩은 빌, 썩다리 빌 투자 안 하고, 썩다리. 그냥, 저 셀프 인테리어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다음 영상부터는 전 셀프 인테리어를 쭉 한 몇 편에 이어서 보여줄 텐데, 셀프 인테리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 제가 지금 투자했다 저도 실패를 맛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개 더 산 거는 급매물로 내놓을 거예요. 관심 있으면 전화 주세요. 싸게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또 다른 좋은 투자처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네.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국토부에서 요원 하나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하지만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었고 여러분들께서 이사 대책 이후에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시각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